근데 이제 불란서 속담에 앙금 없는 포도주 같은 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참 좋아요. 포도주 보면 맑잖아요. 앙금이라는 것은 포도주 찌꺼기가 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인생을 맑게 산 분은 얼굴은 비록 늙어서 주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맑은 거예요. 맑은 거. 이제 그런 걸 아마 표현하는 것 같은데 되게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얘기도 또 있냐면 노인이 하나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날아가는 거하고 같다고.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 손녀, 손자도 내 머리보다 훨씬 나아요. 예를 들어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놀란 거는 어릴 때 이 얘기를 내가 교육하기 위해서 많이 썼어요. 그걸 손자, 손녀들한테 보여라. 요걸 쓸 때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그때 같으면 이거 어떻게 했겠는가. 이 댓글을 달라고 그러지. 댓글 이제 좀 달아줘. 이제 문학계에 내가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왜냐면 요새 핸드폰만 들면 다 있는데 나는 뭐 길을 타다가 어떻고 그런 소리를 써놨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밥이 없으니까 뭐 보리밥만 먹어도 그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끝나고 오면 한 3분의 2는 각기병이 걸려가지고 발이 퉁퉁 붓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뭐 이런 얘기를 써놓으면 라면이라도 사 먹지 와 그걸. 그러니까 바보인 거예요, 바보. 바보라는 소리를 자주 하다 보니 미안하잖아요. 두 번째로 한 소리가 할아버지 참 순진해요. 이제 날 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역사에서 배운 거 그렇게도 안 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세대가 그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제 교육을 했느냐 하면 신궁이라고 있어요. 응? 나는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구 신궁이라고 달성군에 그 일본 사람 귀신을 모셔놓은 이제 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맨날 참배를 해야 돼요. 참배를 하면 일주돈 뭐 도장 찍어주듯이 거기서 도장을 찍어주면 그걸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야 돼요.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신궁하는 단어를 내가 쓰니까 신궁이 뭔데요? 내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페이스북에서 이미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거예요? 내가 보도 못한 옛날 신궁 사진을 다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도서관은 옛날 얘기예요. 걔들이 도서관이 걔들.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인정을 받은 거는 농경사회 때 경험적으로 이때는 뭐 비가 올 것이다, 장마를 질 것이다, 이 정보가 대단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정보는 걔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정보력을 잃고 나니까 행사할 게 없어요. 걔들하고 친할 방법이 없어요. 뭐든지 내가 줄 게 있어야지. 근데 옛날에는 줄 것 중에 제일 그거 한 게 정보거든, 정보. 근데 지금은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빠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그걸 내가 그냥 구상을 해봤어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전 스마트폰이 없어요. 없는데 그것도 착각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학교에서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칠 때 인터넷을 내가 일찍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내 일생 동안 이 인터넷 이메일 받고 주고 뭐 페이스북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고 이것 가지고 내가 내 생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가졌는데 지금 엄청 불편해요. 뭐냐면 오늘도 차를 타고 4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오는데 이 주최자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내 어디까지 왔다 이걸 하면 여기서
마음을 놓을 텐데 핸드폰이 있어야 뭘.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이제 운전하는 친구한테 그 핸드폰으로 내가 또 누를 줄 몰라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연결해 달라 해서 아 여기 과천입니다. 이래서 7시에 겨우 도달한 거예요. 내 일생 동안 이게 없어도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착각이에요. 다른 착각 하나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지. 그렇게 두 가지 착각이고 사회의 변동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요새는 뭐 AI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는지. 장기 이식 같은 것도 이제는 뭐 사람이 죽어야 도네이션하고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장기 그 자동차 부속품처럼 막 생산해내가지고 필요한 건지 다 바꿔 띄우고 그럴 시기도 이제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100세까지 살아가자면 들어누워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안 들어눕고자 한다고 뭐 그래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남은 인생이 5, 60년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될 거다. 그 내 형이 얘기했다시피 자녀부담은 연금이 효자다. 그래서 그거는 연금을 준비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저런 이제 단어가 있으면 그걸 풀어가지고 뭔가 그다 사자성어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젊은 사람 축에 좀 끼워보려고 스마트 이걸 이제 사전을 갖다 놓고 내가 해주고 싶은 이 얘기의 단어가 뭔가 찾았어요. S, simplify, 심플, 단순하다는 뜻이거든. ing 붙였어. simplify, 단순하게 하죠. 자, 내가 일생 동안 치료한 환자들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탈이 난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예를 들면 다리가 꺼질 것도 아닌데 저 다리 꺼지면 어떡하나. 이러면 이제 일생 동안 걱정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나. 또 이 걱정이에요.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걱정하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해서 사고를 단순화시키자. 그 여러분도 걱정거리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화시키세요. 단순화시키고 집중하면 그 집중력이 굉장한 거예요. 차력사 같은 거 보셨죠? 막 배에다 뭐 침도 찌르고 이래도 집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기억도 그렇고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그치 강연이 있으면 하루 종일 내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주에 한번 초청받아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저 여자가 이제 나를 마중을 나왔어요. 그 시간이 좀 남으니까 나를 태우고 이제 전주 시내 뭐 이제 돌아다니니까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나는 또 와본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 내내 가는 대답 위에 내가 한마디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고 다시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 태워주면서 아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면서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나는 속셈이 거기서 뭐 인사말하고 저런 말하고 해버리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 강의를 좀 천실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말을 아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내가 이제 하고 집에 가면은 아주 숙면할 거예요. 나는 9시 되면 자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9시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심플리파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떨칠 걸 떨치고 이게 중심된 사고를 집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M은 moving,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강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누군 사람은
앉으세요. 앉은 사람은 서세요. 설 수 있는 사람은 걸으세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뛰세요. 그 한 단계를 내가 더 주문하는 거예요. 움직임이라는 게 움직임. 근데 요새 사람 얼마나 안 움직이냐면 여기서 저기 가도 버스 타고 여기서 저기 가도 차 모는 사람은 차 없이는 못 움직여요. 이화대학에 있을 때 그 이화대학 후문에서 봉원 사건이 한 두세 정거장밖에 안 돼요. 그럼 애들이 30분을 기다려가지고 그걸 타고 가요. 걸어가면 15분이면 걸려요. 안 그래요. MT 같은 걸 내가 데리고 가서 산에 가면 내가 제일 잘 올라가. 자기들 나이보다 2배도 넘는데 내가 더 잘 올라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셔야 된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수칙 그러면서 10가지를 우리한테 권장한 게 있어요. 너무 쉬워요. 말은 쉽지만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걸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걷고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걸으세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렇게 하세요. 말하는 나도 그렇게 못해요. 완전 걸으라고 그래도 요새는 이제 눈이 한쪽을 내가 한 10년 전에 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높낮이의 구분이 잘 안 돼요. 누가 같이 가면 내가 하지만 혼자는 갈 수가 없고. 움직이세요.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이세요. 그게 건강의 요체예요, 요체. 무빙. 세 번째는 A. A는 뭘까요? 내가 찾은 건 affect, 정서. 그래서 ING를 붙이가 정서를 유지하기. 그럼 정서라는 걸 뭘 유지하냐면 쉬운 얘기로 이런 문화원에 와서 이 그림 같은 것도 보세요. 전시회 같은 것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텔레비 켜면 드라마도 보시고 그게 귀에 잘 안 들어가도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는 것도 굉장한 자극이 됩니다. 그냥 보시는 것도. 그게 정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면 정서가 떨어져요. 슬픈 게 닥쳐도 그렇게 슬프다고 못 느끼고 기쁜 게 닥쳐도 별로 뭐 기쁜 게 없고 그래요. 감정이 둔화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우리 신체의 감각기관이 퇴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걸 쳐다본 사람하고 안 쳐다본 사람하고는 아주 요만큼이라도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이런 문화 행사들이 많잖아요. 보세요. 정서적인 거. 둔해지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보고 둔해지는 거하고 보지도 않고 둔해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affecting. 그 다음에 R. R은 relax. 이완한다는 뜻이에요. ing 붙이가 relaxing. 이건 휴식인데 여기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산업사회를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밤낮이 없었잖아요. 산업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그 사회를 우리가 이룩했는데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경험이 없어요. 쉰다는 경험. 그런데 1970년대에 한참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하는 단계에 그때 이제 금성사 요새 그 LG 그게 미국 어떤 카운티에다가 텔레비 공장을 세웠어요. 텔레비 공장을. 그 이제 그걸 홍보한다고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 KBS에서 이제 틀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한국인 사장이 불쑥 그 미국 근로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것부터 미국 문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집을 찾아가다 보면 사전에 이 얘기를 해도 허락을 하고 가야 되는데 한국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장인데 불쑥.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틀려도 이제 다큐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깜짝 놀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온 손님이 들어오라고.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공장에 당신 남편이 와서 일을 해주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뭔가 도움이 좀 되게끔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때 얼른 떠오르는 게 보너스 탈락해라. 그런 생각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떠올랐는데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남편을 그 시간에 돌려보내주세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좀 더 일하고 보너스 많이 타가지고 그 시간에 와서 뭘 하려고. 그게 우리 산업사회를 살았던 연배의 쉴 줄 모르는 그거예요. 그러고 내가 이제 그 환자 한 분을 치료를 하는데 현대에 근무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래서 나보고 이분은 휴가를 맡았기 때문에 약을 이제 한 달분 달라고. 축하한다고. 그러면 어디로 갔냐고. 동해안으로. 잘 쉬다가 오라고. 그랬더니 쉬러 가는 게 아닙니다. 휴가 간답니다. 그게 아니고 휴가 가는 김에 회사에서 텐트를 쳐놓고 현대자동차 고단관계 있으면 자, 그러면 이게 휴가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혼재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리렉스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몰라요. 지금은 뭐 연차 뭐 있고 해서 그거 안 주면 또 뭐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만큼 발전된 건데 그때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수필이 하나 있는데 축구 감독이에요. 뭐라고 썼냐면은 미국 팀하고 친선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써놓은 걸 읽으니까 그래요. 이거는 시합 하나만 하고 우리가 이겼다. 고 자기는 생각했대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미국 팀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감독이 뭐 옆으로 지나가고 뭐 돈 누가지고 장난치는 놈. 일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래 들어놓아서 쉬다가도 감독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때 우리 공무원들은 경험 있는 분 있을지 몰라도 사무실에 있잖아. 빨간불, 파란불 뭐 이거 있어. 장관, 국장, 과장. 이게 불이 다 있어요. 그게 꺼져야 이제 할 일 없이도 앉아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불이 꺼지기 전에 나가면 불경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세월을 살았으니까 리렉싱이. 그게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시합이 붙었는데 미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뒤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진 이유를 설명한 게 뭐냐면 일본 팀은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라도 감독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미국 사람은 쉬는 시간은 철저히 쉰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미국 놀러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싶어 이제 수술을 하는 거지. 구경해도 좋으냐고. 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시 되니까 수술이 안 끝나도 다 갚고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해요? 고담 팀이 딱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술 시작하면 11시간, 12시간 그러니까 서서 그냥 오줌도 두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쳐서 나도 신경외과를 하고 싶었는데 신경외과 같은 거 하면 적어도 수술 시간이 12시간, 15시간 체력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수술 딱 하고 인계를 딱 하면 고담팀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힘이 가서 그거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시기에 도달하는 리렉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산업사회에 익숙한 세대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돼요. 몸에 배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T, 투게더, 함께. 그 투게더는 불행하게도 ing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합본하고 ing를 넣어놨어. 함께 뭘 하자는 말인가? 그 제 얘기는 함께 동사. 그 내 아우처럼 동사. 그래서
고 스마트. 이거는 우리가 건강이 담보된 사람이라야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이거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여러분처럼 건강이 담보된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금 뭐 해서 국가에서 뭐 돈 몇 푼 나오는 거 받고 이런 처지에서는 저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나 신체적인 건강이나 이것은 적어도 자기 앞을 가리는 담보된 사람한테 스마트 에이징을 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스마트 가운데 어떤 한 개라도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시니까 지금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면 내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론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럼 그걸 하세요. 그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절한 소망이라고 내가 적었는데, 이건 내 소망이 아니라 인생을 다 살고 겨울에 있는 사람, 얼마 안 가서 이제 이 세상을 생물학적으로 하직해야 될 사람, 이건 이제 미국의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줘가지고 당신이 새롭게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것을 자유롭게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이제 미국 학술 저널에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100가지도 넘어요. 자유롭게 쓰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상위 3개, 빈도가 가장 많은 3개를 내가 뽑아온 겁니다. 첫 번째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물론 사회 질서를 지키고 뭐를 하고 가족 규범이 있고 사회적인 규범이 있고 이게 다 속박이잖아요. 그렇게 한때는 미국에서 히피 같은 운동이 일어난 게 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뭐 속박에 벗어나는 이 사회를 사는 동안은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속박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자유롭지 않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테두리 내에서라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어떤 규범이 있어가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맺힌 것을 좀 풀고, 우리 선배 교수님이 지난달에 상처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북 사람이고, 우리 선배 교수님은 저 안동 양반골에서 태어나신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 이북 평양에서 음악을 전공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시어머니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풍속대로 하니까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다 충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한 6개월 그렇게 살다가 자기 동생한테 어머님은 네가 모시라. 그리고 따로 살림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이번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랬다고 말이지. 오는 사람마다 내놓는 거예요. 그 우리 선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6개월도 안 살았는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내놓다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걸 품고 살았으면 그렇겠는가. 그분도 심리학을 하는 분이니까. 그게 맺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맺힌 것을 풀고 싶다. 그것도 참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용서하라 하는 것도 저 말일 거예요. 용서하라. 그 다음에는 나누면서 살고 싶다. 나누면서. 그런데 모으는데 일생 동안 신경을 쓴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 환자 한 분은 옛날에 이제 연탄을 뗄 때야. 연탄을 공항에다가 한 추럭 넣어놓으면 겨울 나는 거예요. 한 추럭을 넣어놓고는 나한테 와서 춥겠다고 맨날 호소해. 어제는 추워서 막 덜덜 떨고. 연탄 한 장을 떼면은 한 장이 비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그걸 떼면 환자의 비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장이면 100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갖고 있는데 쾌감이 있는 거지 쓰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내가 갖고 필요한 사람에게 쓰도록 하면 그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으는 데만 습관이 된 사람은 모으지 않고는 불안한 거예요. 어쨌든 나누고 싶다. 이것은 인생을 하직하기 전 새롭게 인생을 산다면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저 소망이라면 우리한테도 똑같을 것 같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이걸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저것을 자유로운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회와 용서와 이런 걸로 관계를 풀어간다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걸 자꾸 뭐 참여한다고 가서 막 전에 내가 그랬는데 뭐 요새 뭐 미투 이카듯이 뭐 요새 한 것도 아니고 뭐 20년 전에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긁어부스럼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본인이 잘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는 걸 공연히 잠자는 사자 코털이나 땡겨가지고 그거는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거는 자기가 감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풀자는 거예요.